한국에서 애를 키워도 될까? 불행한 삶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제 인생 아니고. 안녕하세요, 토기토기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임신을 했단 겁니다. 와! 오늘이 딱 9주가 되는 날이고요. 요즘 난임 불임도 워낙 많고 저도 막 그렇게 건강한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로 될진 정말 몰랐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사실 2030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저처럼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지금 임신을 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유드리고 싶은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결혼,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95년생이고요. 연나이로는 31살, 만나이로는 29살입니다. 사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회사에도 알리니까 어린 나이에 한 거 아니냐고, 신혼생활 더 즐기고 싶지 않냐, 아깝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진짜 전혀 아깝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애초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이유 자체가 애를 낳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애까지 있는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행복의 모습이자 행복의 요건?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ISFJ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부감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연나이로 29살까지 모태솔로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바심도 있었고, 혹시나 너무 노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초조함이 항상 있기도 했었고, 가족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편도 아니고 주변에 친구가 많은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회사를 다니게 된 이후부터 자취방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외로움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삶, 나랑 남편이랑 자식들이랑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복의 모습으로 그려오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남자친구를 사귀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고 난 후에는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막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모태솔로 삶이 너무 길었고 외로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애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생활을 못 즐기는 게 뭐 후회가 된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뒤따라오게 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는 커리어, 세 번째는 한국에서 애를 키워도 될지, 한국과 그리고 전 지구적인 위기에 대한 고민. 많은 분들이 이 3가지 요인 때문에 애를 갖는 것을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막상 애를 품은 입장에서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고민인데요. 사실 돈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임신, 출산 계획을 조금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어땠냐면, 저는 사실 돈이라는 게 제가 아기를 갖냐 안 갖냐 따지는데 고민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돈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결정하는데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둘이서 살기도 힘들 정도로 살림이 빡빡하거나 형편 이상으로 다산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물론 아이를 낳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입이 하나 더 늘고 식구가 하나 더 늘고 사야 되는 게 더 늘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다만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이 굳이 돈이라는 수치랑 계산을 해서 따져서 될 수 있는 것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내 형편이 넉넉지 않으면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그냥 그 형편으로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학원 하나 더 못 보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최신 장난감 못 사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제 형편 안에서 그 안에서만 키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꼭 육아를 하는데 장벽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준비가 되면 하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결혼도 그렇고 뭐 임신이나 출산, 뭐 퇴사 아니면 뭐 새로운 도전 그런 걸 할 때 나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어, 애 낳을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준비라는 말이 약간 좀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엄마가 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면 엄마가 될 준비가 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가격은 그냥 계속 오르고 경기는 계속 불안정할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은 없단 말이죠. 다 비관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한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그 준비라는 건 영원히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그럼 못 낳겠네? 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제가 나름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 저에게 있어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저는 그럼에도 제 인생에서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마주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돈이라는 수치로만 환산을 해서 계산하고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돈은 모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게 제가 돈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걱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은 지금도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커리어 고민인데요. 특히 여자분들이라면 이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사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전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전에도 살짝 개인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 저는 회사에서 오랜 커리어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사실 제 인생의 꿈은 회사를 퇴사해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그렇긴 하지만 퇴사해서 저의 개인 사업을 일구는 게 저는 제 꿈이고 로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내 꿈대로 퇴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를 하나 더 낳는 거고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는 건데 거기에 저희도 지금 내 집 마련은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대출 이자만 매월 150에서 200 정도는 나갈 텐데 아이까지 생긴다고 하면은 매월 나가는 고정 비용과 지출이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회사에서 받고 있는 이 월급이 참 내가 회사를 나가도 이렇게 나한테 매달 몇백만 원의 돈을 이렇게 꼬박꼬박 주는 그런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는 내 꿈은 퇴사를 하는 거였는데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돈을 벌다고 하면 이 정도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계속 우상향하는 금액을 정말 평생 동안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결국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우울했고 눈물도 솔직히 좀 흘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고민은 커리어 고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꿈과 관련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서 애를 키워도 될까? 이 지구가 이런 상태인데 애를 낳아도 될까? 라는 이런 고민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가 애를 낳아도 그 애가 불행할 것 같은데 불행한 삶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한국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기후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얼마 전에 그 독일 유명한 유튜브에서도 South Korea is over 이라고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진짜 이 영상 봐보셨어요? 봐보셨으면 진짜 너무 암담하거든요. 너무 암담하고 암울하고 진짜 이 나라의 미래는 없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결할 방도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저희 기후위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구가 이미 기후변화 대응의 마지노선이라고 설정해놨던 1.5도를 돌파했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죠? 지금부터 탄소 중립하자 하고 모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에어컨을 다 끄고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고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미 누적된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지구 온도가 2도까지 더 오르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지구 온도가 5도 상승하면은 흔히 우리가 지구 멸망이라고 말을 하는 수준이래요. 그런데 이 5도까지 되는 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지구 온도가 3도까지만 더 상승을 해도 3도에서 4도, 5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바박 온도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 지구 온도의 마지노선 진짜 사실상으로는 3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미래가 진짜 너무 암담하고 암울하고 인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제 조카도 2년 전에 갓 태어났는데 뭔가 제가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 자식까지 세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의 자식 그리고 그 자식 그리고 그 자식 다음 세대들은 솔직히 진짜 이 지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미래가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너무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그 아이의 인생입니다. 제 인생 아니고 태어날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물론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최대한 뭔가 좋은 미래를 물려주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한국 경제나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거는 그 아이의 인생을 나의 인생과 너무 동일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그건 그 친구가 견뎌내야 할 인생이고 제가 사는 인생이랑은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태어날 친구가 미래에 겪을 고통까지 제가 지금 벌써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 회사 임원분이 스몰 토크를 하다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옆에 인턴분이 요즘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해서 애도 못 낳겠어요. 애 낳는 것도 걱정돼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임원분이 말씀하시길 세계인들의 그 특징을 구분해 놓은 지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롱텀, 숏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엄청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 한편 어떤 국민성은 이게 엄청 장기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국민성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이 크대요. 그래서 그런지 미래의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벌써 고민하면서 벌써 그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되게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진짜 준비성도 철저하고 뭔가 완벽하게 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엄청 큰 것 같고 자녀에게 몰입하는 그런 것도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공감되지 않는 의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애를 키워도 될까? 미래가 너무 암담한데 불쌍한 애 인생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벌써부터 고민하면서 굳이 그것 때문에 애를 못 낳겠다 라고 할 것까진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너무 그 아이의 오지 않은 고통까지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5년생, 비교적 어리다고 하는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이유와 임신 출산을 생각하면서 흔히 갖고 계신 고민들에 대해 저의 생각을 진짜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이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도 돼요.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 라고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신 출산 준비를 하면서 돈 관리나 재테크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토게토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계속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